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법원이 3년 유예안으로 개정안을 낸 인천시 지하도 상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이 큽니다. 법적 판결이 난 만큼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제도였는데요. 공은 다시 인천시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상인들은 전대계약만이라도 행정집행을 늦춰달라는 입장입니다. 자, 대법원 판결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이승욱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법원이 인천시 지하도 상가 조례안 무효 판결을 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사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조례안 하나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건 조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0월에 행정재산인 이제 지하도 상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뭐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양수,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금지한 규정을 3년 추가 유예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조례 효력을 무효화한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인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번 10월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추가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일반 재산으로 변경 뒤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없앴고 대신에 이제 똑같이 점포 임대 임차권 양도양수, 그리고 양도양수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전대차 계약을 한 3년 추가 유예한다. 이 규정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2025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한 조례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두 조례의 쟁점은 모두 원래 2020년에 인천시가 개정했을 때는 이제 조례 적용 시점을 2년 유예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가로 이제 연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27일 이 두 조례 모두 효력이 없다며 조례 효력 무효 선고를 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인천시가 개정했었던 두 가지 조례안이 모두 불법이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예.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낸 이유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될까요? 대법원은 일단 이 조례안이 임차권의 양도양수,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임차권 양도양수, 그리고 전대계약을 금지한 공유재산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했던 시점을 주목을 했는데 사실 임차인들은 2020년 이전에 이제 위법했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임차권 양도양수나 전대계약들을 다 허용했었던 위법했던 조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 개정 시점이 인천시가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유예 기간을 뒀던 2년여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과거 있었던 위법한 조례에 대한 신뢰가 2년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들에게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하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현들을 했냐면 이제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 시도는 수년간 지속됐던 상위법 위반 상태와 그에 따른 조례 개선 요구를 이제 외면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용인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했었던 부분이고요. 인천시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던 임차인들의 손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년의 유예 기간이 다른 법령에 비교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미 한 차례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만큼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딱딱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천시 지하도 상가는 인천시 소유의 건물이고 지금 임차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다른 임차인, 그러니까 전대를 주는 과정이 이제 정부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과거에. 하지만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유예 기간을 2년을 줬는데 인천시 의회에서는 3년을 더 주자. 자,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가 지금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2년을 당초에 줬던 유예 기간이 올 초였단 말이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무효화됐거든요. 이걸 소급할 문제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먼저 그 두 가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임차인들과 전대인들을 보호하려는 시의회의 노력은 제가 8대 의회가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법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만든 법안들이 대법에서 이미 다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위법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지하상가와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전 8대 의회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고 싶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서 이제 원래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됐었는데 그 추진 경위를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이 2002년도 1월 7일 날 양도 양수 전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조례로. 근데 2005년 8월 4일 날 공유자산 및 물품법이 중앙에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는 양도 양수 전대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만든 것과 2005년도에 만든 그 법이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권익위, 시의회, 감사원에서 조례 권고 및 그 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자치부에서 2007년도 11월 26일 날 이거 잘못됐으니 좀 고쳐라라고 벌써 15년 전부터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상가도 전부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9년도에 이루어져서 2020년도 1월 31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한다. 단 20년 동안 니네들이 그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잘라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2년간만 유예해 준다. 이 내용을 어디하고 협의를 했냐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 이제 갔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2021년도 12월 달하고 2022년도 2월 달에 또 개정이 들어갑니다. 시의회에서는 그 개정되는 내용들이 이미 그 전대금지에 대한 불법 내용들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또 개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밀려왔고 대법 판정을 받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형태로 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예. 자 이제 당장 상인들이 곤란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뭐 인천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는 이제 지난 2일에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뭐 이 성명서를 좀 읽어보면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하도상가 상인 2,000명은 이제 조례 위법성 문제까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처했다. 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는 상가를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당장 법으로 근절하기 앞서서 이제 상인들의 생존권을 좀 확보해 달라. 그리고 추가 지원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천시가 그러니까 전차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최소한 임차권을 좀 양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전대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들까지는 좀 앞으로 추가로 좀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에 좀 이런 곳에 관련 내용들을 좀 알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시와 시의회가 지금 이 민원을 받아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일단 그 전대 금지를 하면 당장은 지하상가의 그 임차인들의 비중을 보면은요 서울 경기 지역 그 비율이 한 70% 되고 나머지가 이제 인천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단은 그 전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전대를 유예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임차인 중에서도 뭐 노후 대책으로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 내지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대를 좀 유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대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들여서 장사를 하시고 계신데 이분들이 만약 쫓겨나게 된다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인들도 지금 그 전대를 좀 유예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법에서 이미 그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행정처분 예고 자료도 내놓고 했는데 그래서 더 보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인천시의 조례 개정이 무효화된 현실들을 이제 기자회견담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대 계약을 해서 이제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점포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는 뭐 행정 절차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인천시에는 지난 2월 기준으로는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중에
재임대를 통해서 운영되는 점포가 48.9%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1,700개 정도인데 이게 다른 뭐 임차인 직접 운영하는 점포 이런 것들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이제 36.7%, 그 휴업은 12.6%, 공실은 1.8% 등의 순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집행, 행정처분 이런 것들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예고는 했는데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행정 대집행을 뭐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우리 인천시가 그러면 선도적으로 좀 무엇을 해야 될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15개 지하상가의 임차인들에게 지금 법원이 내린 그 결정, 이걸 다 등기를 보내서 이들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그다음에 지하상가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전대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좀 돌려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장 지하상가에 전대는 불법이라는 내용들을 좀 광고를 해서 시민들도 알고 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이게 전대가 잘못되는 거구나 라고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개 지하상가에 전대금지라는 안내 표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은 실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전대인들의 비중과 각 호수별로 운영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그 남은 기간, 그동안 또 영업을 해왔던 기간, 그리고 또 이 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호법을 과연 그럼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선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고, 실제 그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로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현재 건설 심사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근데 이게 생활 경제가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생활 경제가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가로 내려와서 이걸 지하상가를 이제는 시장으로 봐서 지원 정책을 해 줘야 이 지하상가가 새롭게 좀 태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지하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건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거로 공감이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차인들 피해, 지금 뭐 해법이 있다면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전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를 하는 사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임차인들과 전대인들이 공동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아닌 수익 배분 형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대인들이 그 월세를 냈잖아요. 전대 비용을 냈잖아요. 근데 임차인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은 갖고는 가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걸 공동사업자로 내서 수익 배분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임대료가 아닌 수익을 배당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전대인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 기간까지는 자기네가 권리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를 좀 줄여가는 것들부터 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뺏긴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법은 뭐 논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현재 그 인천시에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또 이 부동산 법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잠깐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그 분들을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언지는 받았습니다. 이승욱 기자, 지금 이 문제는 작금의 일이 아니잖아요. 꽤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고 지켜보고 결국엔 이렇게 지경까지 왔는데, 인천시도 해법을 더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인천시로서는 2020년 조례 개정 시점에 그때 이제 2년 유예 기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유예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원, 행정안전부 이런 중앙 행정기관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유예 기간을 뒀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했었던 것인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상생협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했었지만 사실 입장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인들은 계속 이제 임차권 양도양수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원하셨던 건데, 인천시로서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을 좀 낭비했었던 타이밍을 유재용 전 의원님이 이제 시의원으로 계셨던 7대 의회로 좀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이제 법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발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상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맞게끔 대안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조례 개정이 좀 보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인들로부터 왔던 것들은 지금의 과거에 그 위법했던 조례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지방 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그때 7대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짓지 못하고 또 8대회로 가서 또 문제가 해결지으려고 했었지만 다시 또 두 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게 서로 너무 입장차가 명백하게 갈리는 부분들이고 좁혀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7대회 때부터 좀 어느 정도 협조가 있었다면은 이게 좀 지금쯤이면은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공교롭게도 7대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유롭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육성 특별 법안이라고 이성만 의원이 발의를 했었죠. 자, 지자체장이 이 코로나19와 같이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등 포함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킬 만한 해법이 될까요? 전자의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냐는 거에 대해서 짧게 먼저 답변을 듣고 가죠. 하나 드리면 그동안 상인 법인 단체들, 그 지하상가의 법인 단체들, 그들하고 공직, 그다음에 정치권 이 세 기관이 뭘 했습니까? 서로 결탁하고 결탁했잖아요. 그래서 공직은 법인들을 봐주고, 법인들은 정치인들을 봐주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또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 문제는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2007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했고 2019년도는 감사까지 받았어요. 그 안에 또 권익위에서 2011년도에 그 잘못됐으니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키워왔던 건 정치인들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야 되고 또 그거를 표를 빌미로 상인의 법인단체들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다 이런 것들이 이런 폭탄을 키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한들 피해를 더 줄 수 없고 그게 연장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지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 이런 것들로 계속 빠져나올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끝까지 치통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이참에 이건 자를 건 자르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건 치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30초씩 좀 해법 의견에 대해서 좀 듣고 정리할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인천시도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건 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최소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넘어선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인천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쯤 이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공지를 어느 정도 빨리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말을 못하는 부분들은 언제라고 못 박았다가 또 그때 안 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그 일정들을 공식화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직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천시에서 확실한 대안과 해법을 먼저 상인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상인들 보고 이 해법을 제시하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천시가 빠르게 그 임대인과 임차인들 그리고 전대인들에 대한 피해 상황들 이런 임대 잔여 기간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인천 지하상가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시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